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낙동정맥의 주황산 편입니다. 동진, 태원, 영간, 무릉이라는 곳에서 고기를 자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작은 강물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렸다. 갑자기 복숭아 나무 숲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물길 양안으로부터 안쪽으로 수십 걸음에 다다도록 펼쳐져 있었는데 중간에 다른 나무는 없었다. 향기 나는 풀들은 선명하고 아름다웠고 떨어지는 꽃들은 이리저리 나부꼈다. 어부는 무척 기이하게 느껴 다시 앞으로 향했고 숲의 끝까지 가보고자 했다. 도연명의 도화 연기를 제가 읊었습니다. 주황산 백두대간의 산신령들이 나무로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두타산, 태백산을 지나 물 한 모금 마시며 쉬며 부산, 다대포, 모름대에서 출발한 남방의 신선들과 만나 풍류를 즐기던 우리나라 3대 바위산입니다. 산신령과 신선 천녀들이 모였으니 백두대간 산자 수명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도 다리뿐 팔아 370km 낙동정맥 마루금을 따라 종주를 한번 해봅시다. 낙동정맥의 중간쯤 위치한 주황산은 청송군과 영도권에 걸쳐있는 신선들의 진산으로 북으로는 영량의 일월산, 대둔산, 금원강이 동맹제, 동으로는 왕거암, 감해봉, 남으로는 우포산, 무장산 등이 붕세가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을 하고 낙동정맥 영천의 보여산까지 이어지니 가히 신선들이 머물고 산신령들이 탐낼만 했습니다. 낙동정맥 주황산 일대 바위 마루금과 기암 절벽은 화려한 경관으로 일찍이 조선 팔경의 제6경으로 꼽힐 만큼 뛰어나 중국까지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주황산이 이렇듯 큰 안봉들이 협곡을 이루어 절정을 이루게 된 것은 과거 지질시대에 거듭된 화산 폭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풍화에 가장 강한 암석으로 취급되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의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기폭도 매우 급한 편입니다. 주황산 북쪽 규왕 계곡에는 높은 기폭의 지형들이 풍족하여 장군봉, 기암, 망월대, 급수대, 학소대 등은 산하에서 보면 것만으로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사시사철 청하가 백학이 때를 지어 살았다는 학소대는 파란 하늘의 기암괴석과 어우러지는 등굽은 소나무가 저절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도연명이 지은 도화 연기를 연상케 하는 주방계곡에 들었으니 도화는 아니지만은 수달래가 만발하였고 무릉동원에 들어선 듯 입을 다물지 못하는 용주폭포에서 금방이라도 용이 성천할 것 같았습니다. 주방계곡에만 핀다는 유난히 붉은 수달래는 주왕이 전실이 달겨 있습니다. 옛날 주왕이 무왕굴에서 신라 마일성 장군과 그의 오형제들에게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대를 맞아 죽을 때 흘린 피가 주방계곡을 타고 흘렀으며 그 후로 주방계곡에 수달래가 붉게 피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주폭포는 영의 꼬리에 해당하는 3단 폭포로 1단과 2단 폭포 아래는 선녀탕, 구룡소라는 고 불리는 구열이란 침식작용에 의하여 하천바닥에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구열이 형성되어 있고 폭포 주변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암석에서 떨어져 나온 모래 자갈들이 물과 함께 소용돌이 치면서 만들어낸 침식지형입니다. 절구폭포는 용주폭포와 용륜폭포의 중간에 주방층과 소주류가 합류한 곳에 있는 폭포로 폭포 윗부분이 움푹 베어서 절구 형태를 띈다 해서 절구라는 이름이 붙여진 듯 합니다. 용주폭포에서 1.5km 상류에 있는 용륜폭포는 2단으로 주황산 내 폭포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합니다. 폭포 높이는 약 10m의 1단과 2단 폭포 아래에 구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었지만은 방금까지 선녀들이 내려와 모욕을 했을 것 같아 나도 몰래 자꾸 눈길이 갑니다.
끝없는 무릉도원을 연상케 하는 주방계곡의 폭포, 안봉, 전리 등은 안봉으로 둘러싸인 산들이 평풍처럼 이어져 석병산 또는 주방산이라고 옛날에는 불렸습니다. 주황산에는 진나라 주황의 딸 백령공주의 이름을 땄다는 백년암,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절벽 위에 청아과 백학이 때를 지어 둥지를 틀고 살았다는 학소대, 앞으로 넘어질 듯 솟아있는 급수대의 유래는 신라 30철 왕인 선덕왕이 후손이 없어 무열왕의 6대 손은 김주원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대신들이 반대로 왕위를 양보하고 주황산으로 피선하여 대고를 지었다고도 합니다. 산 위에 샘이 없어 계곡의 물을 포올라 숙수를 사용하여 사람들은 급수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왕의 아들과 딸이 달국을 했다는 망월 때 주왕이 무기를 감추었다는 무장굴, 연하굴 등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주황산을 상징하는 기암은 깃대를 꽂아놓은 모양을 하고 있어 기바이 혹은 기방우라고 부르는데 그 모습이 매산자와 비슷한 주황산의 대표적인 급의 지형입니다. 기암은 원래 하나의 암체였으나 커다란 6개의 수직 주상 전리를 따라 진행된 오랜 부가정으로 전체 150m에 이르는 7개의 안봉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주황산 중턱에 있는 시루봉은 그 생김새가 떡을 찌는 시루와 같아여 붙여진 이름으로 옛날 어느 겨울에 한 도사가 이 바위 위에서 돌을 닦고 있는데 신선이 와서 불을 지펴 주었다고 하는 전설이 지내. 과연 주황산이란 이름은 주황에서 따온 것일까요? 주황굴, 기암, 장군봉, 무장굴 등 주황산의 대부분은 이름이 주황과 깊은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반란에 실패한 왕족 김헌창이 이곳으로 응구했다는 설과 중국 진나라 주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신라로 도주해 최후를 맞이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전들과 선녀들이 모이고 산이 좋으면 산자 수명, 물이 맑고 좋은 법, 주황산 선녀들이 모여겠다는 물은 북쪽의 먹구 등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준해천과 주구암 석간수에서 발원하는 주방천, 안감의 남사면에서 발원하여 부동물로 흐르는 주산천, 그리고 남쪽 별바위에서 발원하여 남동쪽 영도로 올라가는 오십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준해천, 주방천, 주산천은 용전천과 합류하여 북쪽 병반천으로 흘러가고 특히 주산천에서 들어가는 주산지는 주황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신선들이 세계입니다. 주산지는 조선 경종 원년 1721년 완공된 농어염서를 저장하는 저수지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버드나무 중의 왕버들이라는 왕버들들이 군락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물에 잠기고 지금은 20여 그루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왕버들들의 생존 비결은 바로 호흡근이라는 뿌리 때문입니다. 왕버들의 호흡근이라는 뿌리는 물 높이에 맞춰 옥수수 수염처럼 생긴 가느다란 뿌리가 생겨나 물 위에 띄워놓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진화를 한 것입니다. 주산지 물속의 왕버들은 육지의 왕버들과 다르게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령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자생력이 강해 아마 천년 혹은 불려장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무 가득한 어느 가을 새벽 주황산을 물들인 단풍이 수문의 왕버들을 운무와 어우러져 신선세계의 아침을 보드는 듯 환상적이었습니다. 넋을 놓은 필자는 주산지 새벽 운무에 홀려 물속으로 들어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신선들이 마셨다는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방계곡일까요? 물통 하나 달랑 들고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백두도간 물 좋고 산자한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청송 주황산에서 처음 달이 뜬다는 달기꼬리 석간수 약수는 그냥 약수라 불리지 않고 약물 혹은 달개약수라고 불립니다. 산자 수명이라는 말이 그냥 놓은 말이 아닌 듯합니다. 약물 한 모금 마시자 몸이 가벼워져 날듯 낙동정맥 바르금을 다시